연말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뒤숭숭합니다. 경기 침체에 금리도 빨리 내리지 않고 거기다 FTX 파산, 중국의 또 봉쇄까지 불안한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얘기도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부터 미국의 10월 주택 판매 건수가 28.4%나 줄었다.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3월 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기지 대출 금리가 현재 8%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꺾이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대 수요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계속 뛰는 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층에 들어왔고요. 또한 더 견고한 또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공급이 필요를 하는데 현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수요일 날 발표되는 10월 주택 그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도 57만 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택 경기는 급격히 2000년대처럼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인데요. 그러나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속도 조절 얘기는 나옵니다만 여전히 올리는 추세입니다. 12월 FOMC에서는 미국이 이번에는 50bp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50bp가 적당하다는 게 현재 시장의 대세고요. 네. 또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50bp 인상 확률이 75%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드가 볼 때는 금리 속도를 줄이더라도 미시간 대학이라든지 뉴욕 연은의 소비자 예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상승이 결국은 서비스 가격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늦출 것으로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임대료라든지 중고차 가격이 분명히 하락세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의 1년 선행 지표인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표라든지 또 진로 그 주택 가격 지표들을 보면은 주택 시장이 앞으로는 증가세가 분명히 꺾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고요. 또 과거 경험치로 본다면은 임대료는 향후 몇 개월 내 피크를 치고서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을 좀 밀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고차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패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 시점은 아무래도 현재 25세에서부터 56세 인구뿐만 아니라 그 현재 노동시장에서 은퇴했던 55세 인구가 그 근로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몇 가지 지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지난번 CPI 발표 이후에 조금 꺾여 내려가는 것 같게 보이고요. 다만 달러는 약세로 갔다가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강세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재무성이 발표하는 대미 투자 통계를 보면요. 9월달 현재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은 7조 2,9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년 말 대비해서는 무려 4,507억 달러가 줄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폭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장기물 채권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투자가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제시장에 큰 손인데요. 무려 지난달만 하더라도 1,800억 달러를 매도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300억 달러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채권이나 다른 국제 금융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강세도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국제 수익률도 이제는 더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멈추고 원화라든지 다른 통화들이 이제 서서히 강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변수 이따 중국 얘기 다시 알아보고요. FTX 거래소 파산 이후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도 대단히 금융시장이 혼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여타 이 파생 상품으로도 좀 위기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돈들은 소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계속 가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헤지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주 큰 손인데요. 고위험과 관련된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고객 환매에 부응하기 위해서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고위험 자산들을 지금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FTX 파산으로 인해서 전체 암호화 자산도 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유로나 달러와 같은 안전 가치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된 상품이었죠. 테더라든지 디파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TX 파산을 계기로 해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던 이런 코인 회사들, 그러니까 채무 상태가 좀 불명확한다든지 또 부채 규모라든지 회사 자금의 사적 운용과 관련된 데 엮여 있는 그런 회사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들 자산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들 자산이 안전 자산, 그리고 주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자금 유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FTX는 뭐 글로벌 유명 펀드나 손정 회장도 다 같이 물리면서 이게 시장이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려줬고요. 국내로의 이머징 쪽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제 소위 차이나론에 대한 그런 이유로 국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가 또 외국인 매수에도 좀 주춤합니다. 최근에는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투자 스타일을 항상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중동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 EIA의 추정에 따르면 오펙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무려 9천억 달러의 오일 달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워낙 넘치는 오일 달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역습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동의 역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사우디라든지 UAE 그리고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한 이 세 개 연기금 펀드인데요. 자산 규모만 2조 1,47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자산들이 내년도에도 대규모 감산에 따른 오일머니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자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에 대한 투자를 최근에 급격히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일 달러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상 이제 중국 얘기를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의 이제 봉쇄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책 변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월가에서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투자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영향이 있을까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37개 도시 3억 4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이 봉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내력이 지금 한계 상황에 처해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자금난에 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서히 좀 생각보다도 좀 빨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개설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중국물에 대해서는
투자 불가능 판결을 내렸는데 지난 주서부터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중국 MSCI 지수와 관련해서도 내년 말까지 주가는 1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마다 매수 의견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대미 관계 개선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에 따른 봉쇄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들이 높아지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